지난달 1일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 홀로 입주한 A씨.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2주쯤 된 지난달 14일 밤 누군가 현관문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부부가 층간 소음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쿵쿵거리지 마세요 라고 고함을 막 크게 질러요. 제가 했던 소리가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대 쪽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해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간 A씨. 아래층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다 돌아갔습니다. 이후 A씨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서기 전 현관문 앞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 소행이라고 직감한 A씨가 현관 출입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래층 여성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배를 누르면 요즘 인터컴은 다 저장이 돼요. 그 화면이. 그래서 그 인터컴 내에 있는 얼굴 사진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둘이 있던 지난 7일 밤 갑자기 복도에 불이 켜지더니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여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A씨와 당시 찾아왔던 어머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실제로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온 힘을 실어서 발로 차잖아요. 그럼 막 집이 막 떠나갈 듯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아래층 여성은 20차례에 걸쳐 A씨의 현관을 걷어차고 돌아갔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한 A씨. 출동한 경찰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던 여성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길질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잖아. 안 했을 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집이랑 확신이 있고요. 아래층 여성은 당시 경찰에게 이제 현관문을 발로 차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아래층 여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소음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 최근 이렇게 벽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소방대원들이 계단을 급하게 올라가더니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 주택 4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옆집에 혼자 사는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겁니다. 자꾸 싸움 하더래. 거의 119가 세대가 오고. 남성은 범행 뒤 소음 문제 때문이었다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이른바 벽간 소음 여부를 놓고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성해갖고 경찰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자해로 쓰러져 있던 남성은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웃끼리 벽간 소음을 빌미로 한 강력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20대 남성이 옆집 주민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재작년에도 소음 유발을 자제해달라는 집주인을 세입자가 살해했습니다. 주거 공간이 자신만의 완전한 소유 공간인데 본인에 대한 자긍심의 훼손으로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불쾌한 감정이 바로 공격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문을 여닫는 소리와 망치질 소리 등을 탓하며 옆집 이웃을 살해했는데 검찰의 현장 검증 결과 소음 발생 가능성은 낮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처럼 개가 짖는 소리도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돼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10층에 사는 남성은 척수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밤낮 없이 개들이 짖어대는 바람에 남성은 수면장애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지인계를 한 달간만 한 게 한 달을 진짜 이를 악물고 참았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남성은 아래층에 자제를 부탁했지만 개 짖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방음 상자만 설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 세대 간의 어떤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층간 소음 중재기관에도 문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는 물건에 해당해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측정할 수는 없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아래층 주민에게 명령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다시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